네, 안녕하세요. 슬다봉입니다. 슬다봉 얘기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문제풀이 13번째 문제풀이고요. 키워드는 대문자로 알파벳 대문자 B, E, V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 아시겠지만은 이 B, E, V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딱 나와 있고요. 이 영상의 문제는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무조건 또 한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문 말고 빔자의 뷰에 대한 이론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빔자의 뷰를 설명하려면 DRR을 설명해야 됩니다. DRR. DRR은 디지털 리컨스트럭션 라디오그래피라고 해서 디지털로 재구성한 영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CT가 우리가 3D로 CT를 촬영하고 나면은 영상을 횡단면으로 얻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횡단면으로 된 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DRR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DRR 같은 경우에는 재구성한 영상인데 이 재구성한 영상에 치료 계획을 입히면은 결국엔 빔자의 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빔자의 뷰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DRR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 일반 모의치료 필름은 AP 방향에서 한 장 찍거나 라테럴 방향에서 한 장 찍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DRR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에서든지 그 방향에 대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모의치료 필름을 대체할 수 있고, 치료 조사의 영상과 함께 치료 부위 확인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 단점은 환자의 움직임을 보정할 수 없고 정지 영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해능이 일반 촬영 영상보다 아주 낮아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DRR 영상 보시면은 좀 흐릿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은 CT 영상 자체가 원래 3D잖아요. 네. 3D 기준에서 우리가 3D는 어쩌면 렌더링해서 네. 3D 입체 당연히 아시겠죠. 입체적인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 오브젝트에 어떤 특정 방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네. 특정 방향성에 투사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치료 쪽에서는 360도 겐트리 방향이든 콜리메이터 방향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투사되는 직관적인 영상을 우리는 빔사이브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DRR의 인포메이션 정보는 기본 정보이고 이거를 좀 이 그림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딱 세 가지 패턴으로 빔사이브를 아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겠네요. 네. 다음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은 다음 영상도 있어요? 네, 이제 DRR 설명해 드렸으면은 빔자의 뷰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DRR에다가 이제 빔자의 뷰는 뭐냐? 그럼 결국에는 내가 빔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처럼 타겟에서부터 실제 치유 조명 위치까지의 빔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원 위치에서 조사 중심축으로 나타낸다는 게 이런 뜻이고요. 근데 꼭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엎드려서? 여기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 왼쪽 영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내가 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빔지 아이 뷰 이거죠.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매칭하는 게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타겟도 볼 수 있고, 치료 중심점도 볼 수 있고, 주변 해박적 구조도 볼 수 있고, MLC 모양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빔자뷰는 이런 DRR 플러스 이런 해박적 구조라든지 이런 다른 정보가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빔자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빔이라고 상상하고 그림을 볼 것이라고 딱 정확하게 인지를 말씀을 하셨고, 네. 여러 가지 정보가 또 있고요. 자, 보시면은 좀 이제 MLC도 있고, 차폐하는 영역도 있고, 이런 스트럭처 있잖아요. 네. 이 스트럭처가 입힘으로써 단순하게 CT 영상 베이스에 우리가 어떤 단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스트럭처까지, 그리고 센터라든지 이 스케일러까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합성된 형태로 빔사이브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치료 계획이 하나의 빔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렇게 들어간 거죠. 요렇게. 빔이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들어간 거고, 실제로 치료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계획이랑 Lg을 찍어, 똑같이. Lg 찍으면은 반대쪽에 Lg 찍은 영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영상이랑 Lg이랑 비교해서 치료 계획이랑 정확하게 실제 치료랑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이 빔자의뷰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의 빔이면은 하나의 빔사이브요. 네. 두 개의 빔이면은 각각 하나씩 두 개의 빔사이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치료 계획한 대로 어느 방향에서든지 다 이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설명이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쨌든 이 영상 보시면은 빔 사이즈라는 거를 우리가 센터부터 해서 MLC라든지 필드 사이즈의 스케일러라든지 뭐,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거고, 위 영상의 사용 목적은 쭉 한번 답까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선량 관련해서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해능 관련해서 일반 촬영 영상이 훨씬 더 좋고, 이거는 분해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치료실 내부를 카메라 시점으로 바라보는 영상은 아니고, 요거는 룸자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종양과 정상 조직을 확인할 수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방사선의 조사 방향을 3차원적으로 관찰하게 되는데,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단면 영상이에요. 3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은 2차원적인 영상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함정적인 문제가 있고 함정이 너무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단면 영상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종양과 정상 조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빔자이뷰를 사용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빔 사이즈에서 아마 아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아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맥락이 뭔지를 아마 인지하실 거예요. 인지하실 거니까 빔 사이즈 꼭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DRL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빔 사이즈로 넘어가는지를 개념적으로 모르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DRR이 더 큰 영역이고 그 아래에 세부적으로 빔자이뷰가 있는 거죠. CT 영상, DRR, 빔자이뷰. 아시겠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빔 사이즈에서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이 문제 풀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